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제2의 중동 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기회의 땅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란 제재 투자 전문가 신동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해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도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경제 제재 해제 의미부터 좀 짚어주시죠. 이란이 핵 개발 의혹을 받아왔고요. 이에 대해서 작년 7월 14일에 미국 등이 이란과 핵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란이 핵 개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 등을 받으면 그 대가로 핵 의혹에 대해서 여태까지 국제사회가 해왔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약속하는 거였는데요. 국제 원자력 기구가 지난 1월 16일에 이란이 핵 합의상의 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란에 대한 국제 경제 제재가 해제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과거에 수출을 많이 할 때는 한 60억 불 정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한 40억 불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란이 한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 시장 중에서 6번째로 큰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경제 제재 때문에 한 17위 정도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수준까지만이라도 회복을 한다면 우리 기업들에게도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와 이란의 관계가 예부터 깊었다고 느껴지는 게 서울 강남에 보면 테헤란로가 있는데 예. 이게 이란의 수도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있는 것도 테헤란로인데 네. 예, 이란에도 서울로가 있고요. 70년대에 우리 그 아버님 세대들 근로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이란에 좋은 인상을 주셔서 서로 양국의 수도 이름을 딴 거리들을 상대방 나라에 이제 만들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던 것 같고요. 또 1980년대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 근로자들께서 현장을 또 계속 지키고 그중에서 또 희생자들도 있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란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란 하면은 뭐 가스나 원유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세계에서 지금 수준인 건지도 궁금하고요. 예. 또 이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스 및 석유 매장량이 2위 내지 4위로 아주 수위권에 올라와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란이 결국 산유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핵 개발을 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한 투자를 여태까지 제한해 온 게 경제 제재였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면 확실히 우리에게 이제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여러 플랜트라든지 자원 개발이라든지 그런 쪽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수혜가 예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여러 분야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기왕에도 이란이 큰 시장이었고요. 특히 우리 건설업체들이 이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옮겨가면서 석유, 화학, 정유, 플랜트 그런 쪽에서 원래 강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란 시장에서는 그것이 이란 시장 자체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철수를 하거나 진출을 못 하셨었는데 다시 이제 진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셨다고 뭐 볼 수도 있고요. 또 그밖에 그 석유가스에 이제 부대되는 뭐 유조선이라든지 그런 항만 시설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런 것들도 여태까지 제약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새로운 진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료를 좀 다변화해서 수입을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원가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산유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석유 수입량의 한 10% 정도를 이란에 의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원유 수입 자체를 국제사회 경제 제재 때문에 계속해서 줄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4%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과거에 10% 정도 수준까지로 다시 올리기만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수입의 다변화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이 이란이 원유가 풍부한 나라인데도 이 원유를 싸게 들여와서 완제품을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인데요. 이 역시 또 국제사회 경제 제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원유 수입만 제한을 한 게 아니라 정유 제품이라든지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미국 등이 제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유사들이 단순히 뭐 원유를 가공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정유 제품이라든지 윤활유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출할 수 있는 또 판로로도 이란을 상당히 기회의 땅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국제유가는 좀 하락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당장 이란이 보도에 의하면은 하루에 50만 배럴 이상씩의 원유를 지금 국제시장에 새로 내놓겠다고 해서 네. 두바이유라든지 저도 뉴스를 보니까 30불 미만으로 확실하게 이제 떨어진 것 같고 당분간은 이란이 계속해서 그 확장 추세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저유가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악화가 좀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희 저유가로 인해서 하필이면 또 이란이 경제 제재가 이제 막 풀려서 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로 이렇게 서려고 하는 와중에 이런 상황이 와서 이란으로서도 조금 걱정이 되는 면들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전반적으로 또 산유국들 중에서 말씀하신 것들처럼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만 그런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전에 막혀 있었던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인위적으로 막혀 있던 시장이 열리는 부분은 오히려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분야가 이 자동차 업계와 가전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현대 기아차와 삼성전자 인기가 현지에서 굉장히 높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테헤란 시내를 저도 출장으로 몇 번 가보면 네. 옛날 우리나라의 기아차에서 생산했었던 프라이드가 상당히 여러 대들이 많이 지나가고요. 저는 정확히 추산은 못 해봤습니다만 세대 중에 한 대꼴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현지에서 조립 생산해서 그쪽 브랜드 이름을 붙인 것도 있고 직접 수입한 차들도 있었고요. 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광고판들도 많이 있고 현지 시장에서 1, 2위 점유율을 다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 그 국민들의 구매력도 이제 높아질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그런 소비재에 대한 수요들도 늘어날 것 같고 기존에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또 양국 간의 교육이 좀 더 활성화된다면 뭐 항공업계라든지 뭐 해운업계 또 조선업계 등도 좀 예.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서울과 테헤란 사이에 직항편이 없는데 네. 이 교류가 깊어지면 항공사에서도 아마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해운이라든지 조선 같은 분야들도 역시 네네. 원유 수송이라든지 정유 제품 수송과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었는데 여기도 역시 국제사회 경제 제재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이란의 투자가 부족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란 하면 가장 생각나는 게 대장금이 그곳에서 그러셨어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인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란 현지 분들도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 이란이 아무래도 그 정치 체제가 아직은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네. 특히 서방이나 미국, 할리우드 그런 문화 침투를 또 이란 정부나 그런 쪽에서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 우려를 하시나 봅니다. 네. 그런 와중에 또 국내에서는 또 좋은 콘텐츠를 또 만들 만한 역량은 좀 부족하신 와중에 우리나라의 대장금 같은 좋은 프로가 가니까 이란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이 춘분 무렵입니다. 3월 22일 예. 무렵인데 주한 이란 대사관에서 하는 설날 행사에 배우 이영애님을 초대를 해서 네. 행사를 가졌다는 보도도 아. 저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네. 인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화면에도 나오듯이 이제 이영애 씨의 차기작이죠. 사임당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또 뜨겁다고 하던데요. 예. 제 2의 한류 붐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런 네. 분야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은 알지 못합니다만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전에 작년에 출장을 갔을 때 테헤란 내에 한국 분식집이 유일하게 한 군데 있습니다. 교민들도 이제 이란 제재 때문에 많이 떠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이란 소녀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의 떡볶이라든지 김치 같은 거 보면서 사진을 찍고 또 한국의 그 아이돌 그룹 영상을 같이 보면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란에도 한류 붐이 뿌리 깊게 퍼져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양국 국민들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류 붐이 경제적인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요?
예, 뭐 다른 동남아시아나 또 중동의 다른 나라들의 경우를 보면은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 한류에 나왔었던 뭐 한국 드라마라든지 그런 쪽에 나왔던 품목들에 대해서 관심도 높아지고 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좋아지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데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긍정적인 측면들을 좀 쭉 짚어봤는데 반면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이란과 관련된 뭐 투자를 한다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이란과의 교역에 있어서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핵 의혹이 해소가 돼서 이번에 네.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는 하였지만 그 이란이 만약에 이 국제 핵사찰을 받는 와중에서 그 중대하게 위반을 한다든지 하면은 제재가 다시 부활하기로 약속을 해놨습니다. 핵합의 사항 중에 들어가 있고 스냅백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는 경제 제재가 다시 부활해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에 새로 진출하시는 기업들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거 계약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하시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란이 초기에는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금융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그런 것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을 자체 조달해서 초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투자 진출 방식을 이란 측에서는 선호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이란 투자 전문가 신동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